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를 쌈 싸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인데요.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많이 깻잎을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는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죠. 깻잎에는 이 칼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 작용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 작용의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입니다.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또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항암 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 등의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 드실 때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덕분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는 잘라주시고요.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에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졌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고인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쪄서 드실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인데요.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에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여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줍니다. 그리고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꽉 짜줍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 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능력 저하와 기억력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이 바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이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은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의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인데요.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바로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의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도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BT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BT를 빼고 사과와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머위는 봄이 되면 가장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워주고 당뇨 예방과 암 예방 등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 심하면 간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까지 머위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고 독성을 섭취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닌과 후키로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때 간정맥 폐쇄증 그리고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증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러한 독성분이 있어 머위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해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머위꽃을 먹고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건데요. 정확히는 수꽃에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이 나타나며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고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위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은 그대로 있다는 걸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몸에 정말 좋은 나물인데요. 머위에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비타민 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머위는 당뇨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머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죠. 또한 머위의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며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음주,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하여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장기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편두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한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4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사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인데요.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고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고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주어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세포를 이완시켜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머위를 드실 때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 머위와 함께 섭취할 때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된장인데요.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암 예방과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증화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해주고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줘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찰떡궁합의 음식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위의 사포닌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로 머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머위를 먼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줍니다. 그 후에 찬물을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식혀주고 머위를 잘 다듬어 줍니다. 그 후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고 면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머위와 으깬 두부에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까나리, 매실청,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맛과 영양 성분 모두 좋은 머위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의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식품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또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